안녕하십니까. 산삼이랑 약청의 강일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송금봉 채취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송금봉을 채취하고 거피 작업하는 과정을 그냥 사진으로만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거피 작업을 좀 보여드릴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지금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잠시 뒤에 보시면 알 겁니다. 송금봉을 거피하다 보면 송진이 엄청나게 묻습니다. 송진이. 그래서 이렇게 라텍스 장갑을 끼고 목장갑을 끼면 훨씬 더 좋은데, 목장갑은 저는 굳이 안 끼고 이 라텍스 장갑만 끼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들어가니? 자, 제가 이제 아주 작은 공방이죠. 아주 작은 공방에서 좀 작업을 할 건데 아마 목소리가 좀 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송금봉을 거피하면서 간략하게 송금봉의 효능도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송금봉을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2개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아주 이쁜 걸로 하나만 거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봉은 이렇게 알알이 맺혀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끔 채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요거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2개를 준비를 했어요. 2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일단 그냥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혼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좀 많이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정밀하게 해야 되니까 얘는 좀 넣어놓고, 얘는 이게 송금봉을 거피하려면 수분기가 날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수분기가 날아가는 순간 아마 송금봉 거피 작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송금봉을 채취한 지는 꽤 됐는데 처음에는 요 부분들을 그냥 잘랐어요. 잘라서 가지고 와가지고 전혀 판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송금봉들을 한참 채취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송금봉을 어떻게 거피를 하면 좀 더 편할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칼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큰 칼은 필요 없고요. 작은 칼 하나 정도 손에 잡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송금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꺾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끊어지거나 그래도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송금봉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준비된 송금봉을 거피를 하려면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는 게 좀 더 편해요. 예, 왜냐면 위쪽은 그나마 조금 더 알맹이가 크기 때문에 수분을 좀 더 오래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얇은 부분부터 거피를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일단 거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잔뿌리들 있잖아요. 살리면 좋은데 못 살릴 것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잘라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송금봉을 거피를 하다 보면 이 송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장갑에 이물질이 묻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갑에 이물질이 묻어서 이 송금봉 겉에 표면에 이제 흙들이 묻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에 이제 물로 깨끗하게 헹구시면 되니까. 송금봉이 물에, 그러니까 이제 수분이 좀 많이 먹고 있을 때는 거피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수분이 없어지는 순간부터가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거피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아마 되도록이면 송금봉을 이렇게 이제 생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피를 하실 때
웬만하면 난로 없이 좀 시원한 곳에서 커피를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시작을 하게 되면 끝을 봐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날 건드린 거는 끝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하셔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간혹 이제 물에 담가놨다가 커피 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솔직히 송금봉에서 송진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약성까지도 다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에 담그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최대한 커피를 하는 겁니다. 이 송금봉을 아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자체를 보신 것도 처음이실 거고, 왜냐면 땅 속에 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쉽게 구경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안경을 좀 벗고 해야 되겠네요. 가까운 거리는 잘 안 보여가지고. 이 보통 송금봉을 거피하잖아요. 그러면 이 살짝 마를 때 보시면 갈색으로 변색이 돼요. 이 송금봉 자체가. 그 갈색 부분까지도 거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당금주, 제가 이제 오늘은 당금주용을 거피를 하는 건데, 이 당금주를 담았을 때 갈색 부분들이 많으면 술 색깔이 약간 뿌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하얗게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벗기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실오라이 같은 거는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긁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마지막 부분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과 손가락, 그러니까 손톱으로만 살짝 긁어도 어느 정도는 벗겨져요. 근데 힘을 너무 과하게 주다 보면 뿌리가 그냥 뚝뚝 끊어지겠죠. 예,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두꺼운 부분들은 칼이나 뭐 숟가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숟가락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게 아주 실오라이 같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끊어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겠죠. 예,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땅바닥만 보고 있죠? 예,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집중을 좀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거의 뭐 땅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어느 정도 커피만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서 완성된 거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을 중간에 잠깐 꺼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커피하는데, 요거 커피하는데도 아마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송금봉을 이제 차로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차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대신 이렇게 당금주로 만들어 놓으면 소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깠는지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번 커피 작업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마이들의 노고도 한번 경험해 보실 겸, 예.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쉬울 수가 없죠. 땅속에 있던 거를 그냥 삽질하고 곡괭이질 해가지고 가져다가 수분기가 마르기 전에 거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매달아 놓고 하면은 조금 더 편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알맹이가 작고 그다음에 좀 길이가 좀 다소 좀 짧은 편이잖아요, 얘는. 예, 짧은 편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돌려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거피 작업을 하고 나서 변색되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말 이제 완벽하게 다 까졌는지 안 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아예 묻히지 않고 거피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송진이 빠지면 어찌됐든 뭐 송금봉의 약성은 뭐 어느 정도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물에 담궈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추울 때 또 거피를 해야 얘가 또 잘 까진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이렇게 부러졌잖아요. 그럼 그냥 까세요. 깐 다음에 거피를 한 다음에 나중에 드릴 같은 걸로 살짝 구멍을 내서 끼워 넣으면 돼요. 수술이라 그러죠. 예, 수술을 하게 되면 뭐 감쪽 같다 이걸 떠나서요. 예, 모양을 그대로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피 작업만 잘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안 끊고 하는 게 최고죠. 정말로 되도록이면 끊지 않고 하시는 게 최고인데 뭐 사람이 하는 거라 끊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죠. 누구나. 대신에 이제 좀 작은 것까지도 잘 거피를 하게 되면 정말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 모양이. 예, 제가 그런 섬세함은 없어요. 짐을 지고 거의 무식할 정도로 짐을 지고 산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아주 섬세한 작업들은 제가 조금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깠습니다. 한쪽 편에다 올려놓고 계속 까는 거예요. 그냥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진짜로 이제 중간에 끊어졌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거의 나무라서 예, 목 길이로 뚫어버리면 충분히 그만큼의 구멍이 생기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실수하는 것도 또 좀 보여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또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잘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조금 까고 왔는데 이 송금봉 거피 작업을 좀 하고 왔는데 엄청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신문이신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실 때도 제가 아주 어릴 때였지만 아무튼 도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안 도왔나? 도왔나? 뭐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는 가마솥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얘네를 담궈서 막 망치로 두들기고 해가지고 거피 작업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예, 정말 되게 오래전 일이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때니까. 예, 국민학교 때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렇다고 뭐
아무튼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그때는 아무튼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서 물을 끓여서 얘네를 넣어서 삶아서 껍질을 벗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뭐 책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송금봉이 맺혀 있는 송진에서 뭐 약성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저는 물에서 송진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물에 담그지 않은 상태에서 거피 작업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일 때만 물에다 넣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만, 솔로 문지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송진이 좀 덜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마지막에 물로 한번 세척할 때만 이 송금봉이 물에 닿는 거지, 그 외에는 물에 닿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오롯이 저만의 생각인 거니까 저보다 더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송금봉을 거피하면서 제가 이제 송금봉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참을 깠어요. 지금 11시입니다. 11시. 제가 이거를 8시 조금 넘어서부터 깐 것 같아요. 8시 조금 넘어서부터 커피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시간이 엄청 걸리네. 생각보다. 제가 최대한 모양을 살리느라고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처음 모양하고는 조금 틀려졌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조금 주렁주렁 잘 매달렸었는데 많이 끊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좀 끊어 먹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고요. 끊어진 거 가지고 뭐 이어 붙일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저거를 차로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송금봉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 송금봉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좀 알아봤더니, 이 송금봉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어요. 동의보감에도 이 송금봉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 그리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나서 이 송금봉을 채취하러 가면서도 주구장창 외우면서 갔고, 또 요 거피 작업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뭐 다른 데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혹은 뭐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게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관절에도 되게 좋다고 하고요. 뼈에, 관절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잡아주는 데도 꽤 좋은 약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피를 맑게 해주고, 여성들 질환 있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효능이
좋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관절이 좀 안 좋거든요. 정말 관절이 이제 꽤 오래전이긴 한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관절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휴 거의 다 됐는데 까기가 힘드네.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술은 안 먹는데 당금주를 한번 담가 놓고 약주로다가 한 번씩 한 잔씩 한번 음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커피 작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1차 커피를 하고 나서 이제 2차 커피를 할 거거든요. 2차 커피는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에 담가서 솔로다가 박박 문지르면서 남아있는 이 송금봉의 피를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솔로 문지르는 거니까 굳이 영상으로 찍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금봉 커피 할 때 뭐 삶는 부분도 있고 두들겨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편한 대로 커피를 하는 거잖아요. 편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쉬운 방법 또 편안한 방법으로 커피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송진이 물에 닿아서 송진이 빠져나가는 뭐 그게 그닥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칼로만 커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면 이 커피 하는 순간에도 마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 껍질이 달라붙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 커피를 웬만하면 물에 넣지 않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 조그만 거 하는데도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커피 작업을 했는데 이게 그냥 송금봉 자체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이렇게 정밀하게 커피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진짜 상주해야 되겠네. 커피 하시는 분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네요. 또 그 어려운 일을 또 제가 해냈네요. 네. 제가 지금 화면을 한 번도 못 보고 있잖아요. 이게 끊어질까봐 솔직히 이제 아까도 저쪽에서 이제 제가 끊어버린 게 몇 개 있는데 되게 멋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었는데 뭐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정말 힘든 작업이네요. 진짜 끊어야겠다. 자, 이렇게 1차 커피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힘들게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송금봉 하나를 커피 작업을 끝냈습니다. 모양은 괜찮네요. 정말로 모양은 좀 이쁜 편이에요. 요거 당금 잘하면 그래도 소장할 만한 당금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시 들어가서 송금봉을 세척까지 해왔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좀 깨끗해 보이죠? 좀 깨끗해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건조 작업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건조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보면 물을 먹고 있는 송금봉을 보시면
색깔이 조금 틀린 곳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거피가 조금 덜 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거피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손으로 살짝 긁어내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마저 거피를 해서 건조 작업을 해놓고, 이게 많이 말리면 많이 말릴수록 좋아요. 예, 완전 바짝 말리면 바짝 말릴수록 요 아무튼 이 술을 담금을 할 때 술 색깔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오니까 웬만하면 100% 건조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요거를 마저 이제 이렇게 벗기는 작업을 해놓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피 작업한 송금봉을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마저 긁어내시는 것까지를 해야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송금봉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또 우리 뭐 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송금봉 거피 작업을 하는 거를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이나 약창의 강일기였습니다.